어쩌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차단해버리거나 수천만 원의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서 곤란하신 상황이신가요? 당황해서 무작정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또 고소를 당하시거나 밑도 끝도 없이 억지 사과를 하시다가 오히려 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진짜 전과자가 되고 직장까지 잃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밀고 당기기가 중요한 심리전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철저한 계산 아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최악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실전 합의 요령과 핵심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합의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형사사건 초기 단계에 상담을 오시는 가해자분들은 대부분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며 자신 있어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을 직접 보게 되시면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십니다. 이러다 정말 처벌받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급해지셔서 부랴부랴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형사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항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되기 전, 즉 사건화가 되기 전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해서 종결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합의 구조상 피해자가 갑의 위치, 즉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끌려다닐 확률이 높다 보니 무작정 낮은 금액만 고집하며 흥정하려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화만 돋우고 합의 기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뢰인분들을 변호하고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4가지 핵심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적정한 금액의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집이나 직장에 무작정 찾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그 자체가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처벌받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분께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연락처를 전달받으신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셔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형사조정 신청은 경우에 따라 구두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담당 검사에 의해 형사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진행이 잠시 중지되고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조정위원분들의 진행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재판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양형조사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양형조사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의 양형조사관이라는 분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한다면 제공받으신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 초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하셔서 합의금을 줄이는 데 실패하시거나 합의 자체가 아예 결렬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다, 깎아달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의 금액과 자금 조달 방법,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따로 돈도 빌려보고 했는데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 금액입니다. 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설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찰 조사 단계입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아예 전가 기록 자체가 남지 않거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고 판결 선고가 임박한 경우라면 형사 공탁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피해자분들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한 거 보니 돈이 좀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합의금을 더 세게 부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합의 성공률과 합의금 감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제 경험상 강력 범죄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거부하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립적인 변호인이 중간에 있으면 피해자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형사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하신 사항을 냉정히 분석하셔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그리고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